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남 탓을 하다가 제대로 자충수를 뒀습니다. 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이 외교나 물가 얘기를 하며 말려서 답답했다며 말상대 해주느라 발목 잡혔다고 말한 겁니다. 국무회의가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걸 자인하는 꼴이 됐습니다. 김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.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18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나갑니다. 10시 16분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도착한 지 2분 만에 자리를 뜬 겁니다. 그렇게 계엄 전 국무회의는 5분도 채 열리지 못했습니다. 윤 전 대통령은 어제 재판에서 이때 모였던 국무위원들을 탓했습니다. 최소한의 정무 감각이라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오히려 야당한테 막 역공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? 이런 얘기를 사실은 좀 나도 기대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일부 장관들은 계엄 선포의 외교적 파장이나 국내 물가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반대했는데 그럴 게 아니라 야당의 공격에 어떻게 대처할지 의견을 냈어야 한다는 겁니다. 국무위원들 때문에 본인이 오히려 발목을 잡혔다는 주장도 폈습니다. 내가 그 말상대하고 대꾸해 주느냐고 나머지 이 6명에 대한 전화 연락을 조금 연락하는 게 시간이 조금 지체된 건 맞지 않아요? 네, 그렇습니다. 그죠? 이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내가 좀 발목이 잡혔다고나 할까? 증인으로 나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치열한 토의가 있었다고 했지만 정작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었다는 걸 자인한 셈입니다. 앞서 한덕수 전 총리는 본인이 건의해 국무회의가 열렸다고 주장했는데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말도 안 된다며 한 전 총리를 비난했습니다. 총리 얘기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한덕수 총리님이 알고 계시는 건 한 가지지만 모르고 있는 것은 9가지입니다.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하면 김 전 장관이 맞장구를 치면서 내란 1, 2인자가 법정에서 약속 대련을 하는 듯한 모습이 계속됐습니다. JTBC 김혜리입니다. 증인이 그 작성해 오신 거, 그 계엄 선포문이라는 거는 작성한 이유가 국무회의에 올리려고 만드신 거잖아요. 그렇습니다. 긴급의 보안성 이런 게 필요하다 하더라도 정족수는 갖춰야 그걸 국무회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? 총리 얘기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자꾸 이제 반대를 하고 나는 설득하고 이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내가 좀 발목이 잡혔다고나 할까? 국무위원 말 상대해주느라 계엄 선포가 늦었다. 내가 발목이 잡힌 거다. 또다시 남 탓을 하며 황당한 주장을 펼친 윤석열 전 대통령. 해가 바뀌어도 반성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. 내란 2인자, 이 인물 역시 끝까지 엄호에 나섰는데요. 계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통령님께서 그 어떤 사심도 없이 오직 국가의 미래, 국민 안전, 민생만을 생각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실 반대라는 단어 자체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. 1년여의 시간 끝에 드디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내란 재판. 윤 전 대통령은 16일부터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. 이런 공판 장면 하나하나 그리고 주요 가담자로 지금 법정에 선 인물들의 이런 발언 하나하나를 저희가 보도를 해드리지 않으면 그냥 묻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께도 좀 알리는 그리고 판단을 맡겨보는 그런 역할도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. 정강재 의원님, 앞서 백다 앵커 브리핑에서도 좀 들어봤는데 계엄 국무회의 때 반대하는 국무위원들 얘기 들어주느라고 오히려 내가 발목 잡힌 거다. 그리고 국무위원들이 외교니 민생이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.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?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는 재판과 관련해서 정확한 사실을 정말 사초를 쓴 것처럼 기록에 남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전 언론이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야 한다는데 동감하고요.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이 왜 필요한지를 설득하기 위해서 국무위원들과 대화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 당시의 CCTV 영상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국무위원을 설득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고 본인이 결심한 바를 그냥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모습에 가깝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
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. 예. 실제로 정진석 당시 비서실장, 예를 들어서 또 뭐 최상목 기획부총리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을 돌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본인이 이미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나를 막으려고 할 생각 말아라 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TV 그 카메라 화면 앞으로 가는 모습을 우리가 목도했기 때문에 이런 장면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이 아무리 본인의 그 계엄과 관련해서 국무회의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. 쉽게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. 예. 당시 국무위원들이 조금 반대를 했다. 뭐 민생이니 외교니 이런 소리를 하더라. 정무 감각이 부족해서인지 뭐 이런 취지로 윤 전 대통령이 말한 것도 제가 어제 영상 보면서 확인했고요. 그러면서 자꾸 국무위원들은 반대하고 나는 설득하고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내가 발목 잡혔다고 할까 하면서 본인도 좀 웃기도 했습니다. 김영남 의원님. 네. 발목을 더 세게 잡지 않아서 지금 처벌받고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국무위원들은요. 사실은 거기서 말도 안 되는 비상계엄 선포 얘기를 꺼냈을 때 예. 국무위원들이 몸을 던져서 막았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이른바 좀 부하 내동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부 국무위원들이 기소도 되고 이제 재판과 앞으로의 형사적인 처벌까지 받게 된 것이죠. 예. 네. 아니 그래도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이면 민생과 외교를 걱정해야 되는 것이고 물론 그 걱정을 제일 많이 제일 크게 해야 될 사람은 대통령입니다만 뭐 그런 걸 기대하기는 어려운 인물로 이미 확인이 됐고 그리고 이제 국무위원들이 정무 감각이 부족하다고 비난하는 거는 참 듣기에 따라서는 약간 우습게 들려요. 본인은 정무 감각이 있나요? 본인은 정무 감각이 그렇게 훌륭해 갖고 그런 지지율을 보이다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군대 동원해서 뒤집어 엎으려고 하다가 저렇게 뭐 곧 앞으로 선거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만 참 본인한테 마이크가 주어지니까 뭐 본인 하고 싶은 얘기 하는 자리라고는 합니다만 다른 장관들이나 총리에게 정무 감각이 부족하다고 비난하는 건 참 황당합니다, 진짜. 예. 정무 감각 언급을 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.